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해요.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 사진, 학습자료 같은 저작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간에 운영되는 원격 수업을 위해 출판사, 저작권 단체가 수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면 캡처 안 돼요. 교사나 학생의 인물 화면을 다른 곳에 공개, 게시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안 돼요. 또한 선생님이 제공해주신 저작물도 화면 캡처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댓글과 자료 공유는 매우 신중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는 빨리 전달되고 널리 확산되어 오래 남습니다. 글 쓰기 전 3번, 글 올리기 전 3번 고민하고 올리세요.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남길 때는 특히 주의. 올바른 저작권 사용법으로 슬기로운 원격 수업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손 씻고 마스크 잘 끼시면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김백봉 선생님 부채춤 솔로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했다고 연습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틈틈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채춤 군무 형식을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군무 순서를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군무 형식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백봉 선생님 군무는 먼저 기본적으로 13명, 13명으로 세팅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30명 그 이상 더 배수로 해서 추워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13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군무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배열은 첫 시작은 이제 무용수들, 무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용수들을 키가 기본적으로 다 다르지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키들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사람은 객석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이제 키 큰 사람은 가장 멀리 배치를 시켜두고, 키가 작은 사람은 이제 양쪽 사이드에 배치를 시켜놓는 것을 기본 세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무용수들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키를 보고선 이제 배치를 하게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키가 비슷비슷하고 같은 키라고 했을 때도 어깨 높이에 따라서, 그리고 얼굴 형태에 따라서도 조금씩 키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미학까지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쉽게 말해서 쟤는 키가 나랑 비슷한데 키가 더 커 보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비율이 좋아, 이런 말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작고 얼굴이 몸에 무슨 몇 비율이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팔등신이 미인의 조건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에서 고대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황금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황금 비율이 1대 1.618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키라고 할지라도 무용수들이 어깨 높이에 따라 그리고 얼굴, 생김새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키가 큰 순서에 따라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지만 약간 그런 이제 키가 커 보이는 그리고 약간 어깨 높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점 그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얼굴 형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 상호 보완을 하면서 또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얼굴이 각이 진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얼굴이 동그란 친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대조적인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저 같으면 약간 둥글둥글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섞어서 그 그림을 조금 완충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각진 친구들만 이렇게 있고 동그랗고 이렇게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상호 막 대조적이니까 예쁜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중간중간에 그 모습을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갸름하고 이런 친구들을 조금 중간중간에 넣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처럼 그 무용수들의 얼굴 생김새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래서 동그란 얼굴과 각이 진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끼워서 이제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무용수들의 그런 배치도가 또 중요하다라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용수들 사이에서 기량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제 무용수 배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수 기량에 따라서 꼭 마치 뭐 기량에 따라라기보다도 이제 장걸음을 더 잘하는 친구가 여기에서 상수에서 하수에서 막 끝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A라는 친구보다는 B라는 친구가 더 잘해요. 근데 요 동작에서는 이 친구를 이렇게 옮겨주면은 좀 더 스무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는 바꾸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작품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무용수 기량에 따라서 이제 무용수들을 살짝 배치를 바꾸면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식으로 무용수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언급한 기본 원리 외에도 무용수의 표정, 그리고 춤사위, 기량적 경중감은 이제 군무의 배치 작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무용수의 표정, 춤사위, 기량적 경중감은 이제 고려해야 할 항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본적인 무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무대가 이제 그런 현장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적용을 해서 군무를 배치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나 뭐 안무자님들을 통해서 작품의 순서를 외워서 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지닌 본질과 의도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점, 그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만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대충 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이제 내용, 그런 것까지도 다 되새기면서 춤을 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